국내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무역 수지가 14개월째 적자입니다. 반면 한때 아시아의 추락한 요우로 불렸던 대만은 반도체에 힘입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8년 만에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한국 32,237달러보다 높은 건데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가 연평균 2.6% 성장할 때 대만은 3.2% 성장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분야로 바뀌면서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비메모리에 강한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의 매출은 세계 1위, 시가총액은 이미 2019년 말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대 반도체 기업 중 대만 업체는 10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등 3곳에 불과했습니다. 大家好，我是桑米希。最近韩国打开电视、打开网站，常常看到台湾有关的新闻内容，就是台湾经济超越韩国、台湾人均超越韩国的消息。好像从去年开始，在韩国各种新闻媒体以及电视台节目，常常介绍台湾人均超越韩国的消息，或者台湾经济的结构以及台湾各家企业的故事。韩国人看到新闻报道的内容，或者韩国各家电视台节目制作的纪录片以及专家们分析的内容以后都惊讶了，因为其实许多韩国人对台湾很陌生的关系，许多人一看到影片的内容以后惊讶了。不过许多韩国人看到影片的内容以后，初次反应是惊讶，但是还是大部分的韩国人都称赞台湾的经济发展，还有也希望台湾跟韩国的关系越来越好。还有，其实许多韩国人很喜欢台湾的企业，台湾的半导体公司台积电、脚踏车品牌捷安特、电脑公司等等，许多韩国人喜欢使用台湾的品牌的产品，只是有一些韩国人搞不清楚这是台湾品牌而已。韩国许多公司喜欢使用台湾的笔电，学校也是喜欢使用台湾的电脑。在韩国各家电视台节目也常常制作介绍台湾各行各业有关的纪录片，所以韩国人通常下班以后或者周末的时候，跟全家人一边吃炸鸡一边看介绍台湾的节目，然后都说台湾也很好的国家，或者有机会的话真的想去台湾旅游。而且包括专家们以及许多网络上的韩国人喜欢说台湾是值得学习的对象。虽然台积电跟三星在国际上很激烈的竞争关系，不过还是许多韩国人喜欢台积电，而且不少的韩国人买了台积电的股票。好，我说到这里了。以下是韩国 SBS 电视台有一个节目，邀请韩国著名大学的教授来介绍台湾的经济、台湾的国民人均、TSMC 等台湾的经济发展的秘诀有关的节目影片和韩国人的看法。还有大家端午节快乐，我们下次见。 대만에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는 TSMC라는 공룡 기업이 버티고 있죠. 대만이 곧 1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대만 하면 미중 갈등이 부닥치는 곳, 네. 또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TSMC가 있는 곳. 보고서를 내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리고 첫 해에 전 세계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만 플러스 1.9, 어쨌든 지켰습니다. 예. 그때 대만이 3%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대만은 도대체 물론 이제 국가로 전 세계에서 14개 나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가 통계는 안 나오지만 대만의 경제력도 분명히 세계 20위권의 경제력인데 그 어떻게 해서 대만이 이렇게 소위 태세 전환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방역을 잘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방역을 어떻게 했고 또는 어떤 투자를 했길래 됐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대만이 1인당 GDP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곧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 네네. 19년 전에
우리가 대만을 추월했다는데 네. 19년 만에 뒤집힌다면서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2003년도 네. 14,000불 때 역전을 했는데 2003년에? 19년이 돼서 지금 35,000불에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물론 1인당 GDP니까 전체 경제 규모는 한국이 크지만 그렇죠. 어쨌든 대만이 강력하게 이 소위 경제 정책에 성공을 해서 전환에 예. 그런 상황이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TSMC라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기여를 했다. 물론 대만한테 뒤집히면 이게 무슨 이게 낭패입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했길래 TSMC 하나만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대만의 경쟁력,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어떻게 사실은 대만 자체가 산업 기초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단교를 해서 조금 이제 잊혀진 데가 됐지만 꾸준하게 전자 분야와 전자제품 분야와 반도체 분야 특히 이런 거는 한국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고요. 뭐 50억 불, 70억 불 수준의 부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대만 특정 업체의 PC,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 용산 전자시장에 가면 굉장히 싼 값으로 와 있었고 그 신죽 과학공업단지라는 신죽. 그게 이제 대만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를 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컴퓨터, 반도체 IT 분야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게 이미 시작이 됐어. 타이완 화이팅? 한국도 화이팅? 와, 대단하네. 타이완 엄청 성장했구나. 대만이 다시 뛰고 있다니 기쁘네요. 타이완 제품들 상당히 좋다. 예전에 컴퓨터 부품이나 모니터도 만족하며 잘 썼고 내 자전거도 자이언트 제품인데 내구성 죽여줌. 기본기가 있는 나라이니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 대만 사람들 진짜 친절하던데 여행 가본 곳 중에서 좋았던 기억이 가장 많은 나라다.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외치던 우리가 긴장해야 될 시기이다. 대만 GDP 증가한 거 축하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길 타이완 축하합니다. 경쟁자들이 많아야 우리도 할 맛이 나죠? 타이완 잘했네. 우리도 열심히 하자. 한국 경제가 대만한테 따라 잡힌 건 정말 충격이다. 타이완 정말 대단하네. 인정할 만하다. 국토 면적도 한국의 서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런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니 정말 인정할 만하다. 대만 사람들 국민성도 좋고 엄청 열심히 한다. 언제든지 앞설 수 있고 큰 힘을 가진 나라다. 대만이 코로나 초기 대응을 잘해서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하다. 타이완도 상당히 발전된 국가군요. 우리나라도 좀 더 분발해야겠어요. 대만 여행 갔을 때 길 잃어버렸는데 자기 일정 늦추고 저희 길을 직접 안내해준 한태 학생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여권도 찾아줘서 고마워요. 아이러브 코리아 이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대만 진짜 잠재력 있는 나라인 건 인정. 근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대국 눈치도 많이 보고 사회적인 문제도 골마 있는 상태다. 근데 실제로 대만은 꽤 기술과 개발 의지가 있는 나라임?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나 게임 외주나 개발도 잘하는 나라임?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이 열심히 국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걸 인정하고 같이 배워서 성장해야겠죠. TSMC도 대단하고 타이완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 생태계에 또 큰 문제가 있거든요.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 그렇죠. 자, 제가 아주 특이한 통계 하나를 네.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강국 맞죠. 네, 강국 맞죠.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세계 시총 100대 기업을 우리나라 경영자 총협회에서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기업이 42개, 예. 미국 기업이 28개, 대만 기업이 10개, 일본 기업이 7개, 한국 기업이 100대 기업에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곳에서 밸류체인에 진짜 다양한 이 가치 사슬에는 온갖 종류의 기업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제조 라인 이거밖에 없는 거죠. 第二，韩国著名记者介绍韩国半导体比起台湾不足的部分。 우리가 당장 대만한테 엄청나게 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그러면 TSMC 하나 무서워하잖아요. 자꾸 기사 나오면 야 TSMC가 지금 3나노지만 뭐 수율이 좋다는 등 뭐 이런 기사만 나오는데 예. 사실 대만의 무서움은 TSMC 하나가 아니고 TSMC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팹리스 회사들. 네, 팹리스라고 불리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네. 대표적으로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 이런 게 대만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수백 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다 시총에 또 높은 순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예. 아까 말씀드린 요 설계만 하는 회사들
전 세계 시장에 미국이 65% 장악한 건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대만이 17%로 2위권입니다. 중국이랑 앞서건 희소하지만 현재 2위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은 소수점입니다. 0.5% 7%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接下来最后的内容是记者介绍台积电很强的理由，以及韩国半导体面临的问题有关的内容。 TSMC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TSMC 거기 주변에 쭉 시스템 설계하는 예. 그런 회사들과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시설이 같이 생태계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TSMC를 쉽게 못 따라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뭐 정말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밤을 덜 새거나 노력을 요즘 이랬잖아요.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고요. 생태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정부의 태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지원. 그럼 머릿속에서 뭘 떠올리겠어요?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 삼성전자 지원해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죠. 대기업 위주로 네, 지원해서. 그런데 대만은 어디다 지원했을까요? 바로 TSMC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팹리스 회사들을 다 같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설계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인하우스라 그러잖아요. 자기 내에서 자꾸만 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삼성전자가 다 네, 자기 그렇죠. 내가 할래 이렇게 하는 잘하니까. 거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예. 삼성전자 제일 잘해요. 예. 근데 잘한다고 이제 혼자 다 하게 되면 예. 문제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삼성과 SK가 공동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교만을 버리고 상대의 기술을 업신여기면 결국에는 뒤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삼성 SK한테 돈 받아먹고 살다 보니 늘 잘한다고 찬양만 하다가 실상 뚜껑 열고 보면 우리 모두가 어라? 이게 아닌데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냉철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삼성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세탁기나 만들어라. 뭔 AI냐? 반도체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한국의 전 인력을 동원해서 연구해라. 내 생각에는 반도체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버리고 2차 전지에 집중해라. 솔직히 그냥 부동산 투기나 하는 게 더 좋은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大家好，最近韩国可以看到许多台湾有关的消息，其中最近最常见的消息是台湾政治有关的消息。真不好意思，因为政治有关的消息很敏感的关系，我没有办法跟大家介绍，所以我这次跟大家想介绍有一位韩国贸易有关的专家在上节目介绍台湾有关的内容。这位专家从1985年开始关注台湾的各种社会问题、产业结构的，应该是在韩国算最了解台湾的一位韩国专家。这位专家在节目上介绍台湾的社会气氛、产业结构，以及我们韩国可以当成借鉴的消息。 대만에는 몇 년 계셨죠, 관장님으로? 예, 제가 2015년부터 예. 2018년까지 만 3년 근무했었고요. 네. 사실은 대만은 제가 지난 1985년 네. 학생 때부터 매 2, 3년마다 한 번씩 다녔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변화를 계속 봐왔었죠. 네. 예. 대만은 어떤 이런 느낌이셨나요? 이렇게? 대만은 네. 대단히 조용합니다. 아. 예, 조용하고 네. 사회의 변동이 크지 않죠. 아. 그래서 제가 사는 그 기간에도 네. 양안 관계가 굉장히 심각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사일도 네, 그 네. 날라오고 하는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 그래도 일상은 전혀 이상이 없이 조용하고요. 한국은 시끄러워요. 아, 예, 그렇군요. 대만에 비하면. 진짜 조용하고. 예, 그리고 아. 또 중소기업이 상당히 알차다. 대신에 대만은 한국을 볼 때 항상 한국 같은 그 큰 대기업이 없어서 그게 부럽다.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第二，专家介绍台湾跟韩国的经济模式的最大的不同点，还有专家介绍我们韩国需要学台湾的部分。其实韩国以前也是，现在也是。如果台湾比我们好的产业的话，会当成借鉴，希望可以派员工学习以及交流。所以
最近也是韩国 Korea 观光开发跟台湾高铁合作下决定，韩国高铁相关人员派到台湾高铁部门学习台湾高铁的各种优势的部分，还有这次会去台中高铁站，还有跟台湾高铁员工进行交流。 보면 대만 사람들이 상당히 일본의 느낌이 난다. 예, 일본의 느낌이 나고 실제로 산업도 보면 네. 사실 우리 한국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정말 경제가 성장한 전후 민주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두 그렇죠. 지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꼽잖아요. 근데 아세안 네마리옹이었죠. 예. 예, 근데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네. 한국은 산업 발전을 미국식 모델을 따랐다면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산업과 기업의 경영의 모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대단히 좋고요. 대만 갔을 때 가장 큰 관심은 네. 왜 대만은 중소기업이 그렇게 강한가? 네. 예. 그리고 가서 깜짝 놀랐던 거는 당시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 있었고 그다음에 그 병역을 그렇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네, 이런 게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거를 시도를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뭐 정책적으로 경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를 특히 원전 관련해서 그렇고 그 징병제도 관련 사실 징병제도를 코트라에서 할 거는 아닌데 왜 이게 징병제도 변화가 잘 안 되지 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국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 국내의 정부에 많이 제공을 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자꾸 대만 볼 때 우리 국내에서 양안 관계 이렇게만 네. 볼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대만은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네. 정책들이 많은 대단히 모델들을,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참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나오고 국내 갈등도 해소가 그렇죠. 되고 예. 창조할 근데 게 많네요. 接下来，专家介绍台湾中小企业的优势的部分，以及台湾的优秀的人才有关的内容。 제가 이야기로는 그 전 세계 전자산업 생태계가 대만이 가장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서 네. 오히려 대만 경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 위주고 한데 네, 대만이 사실은 네, 해외 유학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하고 네. 캐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미국, 네. 캐나다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 아니면 그런 친구를 알고 있는 분들은 네, 공부할 때 대만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정도로 인구가 한 2,500만 되는 지역에서 해외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요. 네. 그러면 이공계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만에 처음 갔던 데가 1985년인데 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자그마한 전자제품들을 지금도 코트라 바로 그 옆에 전시장이 옛날 전시장이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한국에서 구경도 못했던 그런 제품, 부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네.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만의 그 대학원생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대만이 이런 조그만 전자제품 부품 뭐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걸 잘 만든다. 마치 우리 왜 예전에 보면 그 전자상가 용산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대만에 이렇게 쭉 생태돼 있죠. 예, 네. 포진을 해 네.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TSMC가 1987년에 만들어졌죠.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대만을 갔었는데 네. 이미 그 오래전부터 전자산업의 여러 분야에 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쫙 돼 기초가 있죠. 쫙 돼 있었고 네. 정부가 TSMC라는 거를 딱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생태 기반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大家好，我是桑米西。韩国人最喜欢的公司是三星。三星最主要的产业是半导体，三星占韩国 GDP 的20%。韩国每个家庭都有三星的股票。如果三星半导体起飞，韩国人也会赚钱，也很幸福。韩国经济也是起飞。如果三星半导体没有办法起飞，没有办法追得上台积电，那么未来韩国经济不知道变如何。我已经跟大家说过几十次，在韩国打开电视，每天可以看到研究台湾、分析台湾经济、参考台湾产业的节目，特别是台湾人均 GDP 时隔18年再超越韩国以后，在韩国更容易看到分析台湾的节目。最近在韩国电视台叫 KTV 也制作了台湾经济产业有关的节目，也引起许多韩国人的关心。KTV 不是台湾的卡拉 OK， 而是韩国的电视台。这部节目邀请著名贸易研究员一起进行讨论台湾经济以及我们韩国需要参考学习台湾的哪样的部分的等等。更何况 KTV 电视台这部节目这次介绍的主题是起飞台湾经济对我们的教训。大家透过节目内容可以知道目前韩国对台湾的想法，还有为什么许多韩国企业想跟台湾企业交流的理由。 네, 한동안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가운데 한 국가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이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이런 어떤 패권 전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국가 중 하나고요. 대만의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정말 대만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약진하고 있는 대만 경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점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김동수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만의 성장이 정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본만 바라보고 막 달려오다 보니 바로 그 뒤에 있던 대만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만의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대만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어느샌가 저희한테 대만이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네. IMF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만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5,513달러, 네. 일본은 34,358달러, 네. 한국은 33,592달러.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대만이 이 일본과 한국을 앞선 상황이 되었고요. 예. 2004년도에 저희가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넘어선 지 18년 만에 다시 재역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이제 33,4천 달러 정도 수준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구매력 지수,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하고 나면 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집니다. 대만은 뭐 6만 9천 달러, 한국은 5만 3천 달러, 일본은 4만 9천 달러 이런 수준으로 더 벌어지는데요. 결국은 대만의 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만이 훌쩍 우리를 뛰어넘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我从2016年3月开始在台湾学中文。去台湾之前，因为过年的关系，跟亲戚一起见个面。有一些亲戚跟我说，为什么选择台湾？台湾有什么值得学习的东西？然后我的叔叔马上反驳说，台湾半导体 IT 产业、电子产业、脚踏车等各种工业非常发达。台湾有许多优秀的中小企业，台湾比韩国更先进。希望我在台湾多多学习不同的文化以及台湾的社会等等。因为可能我的叔叔以前做了纺织业有关的生意，也有交流过一些台湾人，所以他比起其他韩国人更了解台湾的产业。他工作的时候常常参考台湾的纺织业，更何况韩国年纪比较大的人本来都认为台湾是韩国的好兄弟，还有都把台湾当成值得学习的对象。不过年轻人的话对台湾很陌生，年轻人不太知道台湾的产业结构，所以这次也是韩国贸易研究员介绍台湾的优秀的中小企业，还有台湾产业的结构，让韩国人不断提醒台湾很强的产业。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대만의 기업체 TSMC 그 네. 회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 회사를 제외하고 나면 뭐 한국에서 뭐 홍루이젠 예, 아니면은 버블티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TSMC 같은 대기업이 별로 없는 게 대만의 좀 특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TSMC도 최근에서야 저희 그렇죠. 귀에 많이 네.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TSMC나 UMC 뭐 이런 데가 아주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만의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저희가 들어본 그렇죠. 기업이 예. 별로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이 산업을 주도한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주도를 했다고 보는 게 세간의 평이고요. 그런 이면에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그 단단함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곤 합니다. 그 작년에 대만 경제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수가 전체 기업 수의 98%, 99% 정도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52.5%, 그러니까 절반 정도 넘게 조금 넘는 매출액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용 측면에서는 한 80.4%니까 80%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하기 가장 어려운 수출 분야에서도 26.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는 34%까지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기술 기반의 우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생태계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생태계들이 이 산업 연관을 통해서 대만의 산업군을 잘 받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업한 지 10년 이상 업력이라고 하는데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51.5% 정도였고요. 심지어는 여성 기업주의 비율도 37.2%나 차지하는 아주 안정적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이 대만의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接下来节目介绍台湾半导体产业的强项，还有台湾半导体产业贡献 GDP 比重有关的内容。 이 대만의 경제 핵심에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TSMC 워낙 유명한 자주 오늘 등장하네요. TSMC가 있는데 이게 약간 한국과는 구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이쪽에 좀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특징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메모리가 강하다. 대만은 TSMC로 대변되는 비메모리가 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작년 대만 반도체 산업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IC 산업 매출이 약 1,700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2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규모하고 대략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비중은 우리보다 훨씬 높겠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근데 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우리나라와 조금 비교해서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치 사슬 측면에서 저희 나라의 반도체 산업 구조보다는 조금 더 잘 균형 잡힌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最后的内容是专家介绍韩国值得学习的台湾的部分，因为韩国半导体产业集中在三星，所以半导体生态圈也有很有问题。半导体公司的员工跟员工之间的交流，还有企业文化上研究员之间的沟通也有很有问题。所以韩国专家表示，退休或者离开半导体相关公司以后也是比起台湾，我们工作机会不足。所以他跟韩国人介绍台湾新竹科学园区以及值得学习台湾的部分。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이 이제 대만이 올라가면서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대만 때문이다 하긴 좀 뭐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이 좀 배울 수 있는 점,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대만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 대만의 산업을 보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꼽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TSMC나 UMC의 본사가 있는 신주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주라고 하는 지역은 타이베이, 수도 타이베이에서 한 7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두 개의 기업 외에도 반도체 관련 ICT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대만 공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이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연구원이 있습니다. 약 6천여 명 정도 6천여 명 정도의 연구진이 있는데요. 그 6천여 명의 연구진 중에서 5년 이내 한 30%의 연구진이 대학교 혹은 기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방형이라는 거고요. 네. 그 개방형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냐를 보는 건데 네. 그 핵심에 인력 교류가 있고 이 자발적인 인력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24 울트라에 들어간 핵심 칩 이거 네. 파운드리 해준 회사 어디입니까? 그게 TSMC입니다. TSMC요. 그러니까 가장 大家好，韩国最近有一个很有名的节目，在讨论三星电子的最新情况和未来的发展。他们说到，三星在过去10年里遇到了很多问题，尤其是在手机业务和半导体代工这2个方面。节目中提到，三星以前在记忆体半导体上很厉害，但最近在智慧型手机市场上和苹果的差距越来越大，在代工业务上也被台湾的台积电抢走了不少的市场。这个节目深入分析了三星为什么会落后给台积电等竞争对手，吸引了很多韩国人的注意。现在很多韩国人对三星的未来感到非常担心，特别是在智慧型手机业务上和苹果的差距越来越大，在半导体代工市场上，三星也还没追上台积电，品质问题没看到改善的迹象，这都让三星的竞争力受到质疑。不少的韩国网友以及专家担心，如果三星找不到新的发展方向，可能会影响到韩国的经济。特别是三星的这几年一直说要追上台积电，但是大家都知道吧，到现在还没有做到，这让不少的三星的股东和很多韩国人感到很失望的部分。所以这个节目还特别介绍了台湾的台积电，还有强调台积电现在在全球半导体代工市场上非常强，比三星等竞争对手更有优势。节目里还提到，三星在记忆体半导体方面还算厉害，但是在非记忆体半导体和代工业务上却落后于台积电，这是韩国和台湾之间技术竞争的一个重要的差异。节目还说，三星现在发展的比较慢，没有找到新的增长方向，这可能会对韩国的经济造成影响，所以三星的未来也影响着韩国经济的未来。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기획 창에 네. 나왔던 그 핸드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인데요. 갤럭시 S24 네. 울트라요. 이게 지금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올해 나온 가장 좋은 모델,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보면 지금 우리 삼성이 처한 위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알 수 있다 싶어서 상징적으로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울트라의 기능을 결정짓는 네, 맞습니다.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SM8650 저게 스냅드래곤의 제품 코드입니다. 미국의 퀄컴 제품입니다. 근데 예. 이 미국의 퀄컴 제품인데 이걸 파운드리한 회사가 어디냐? 그게 저희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갤럭시 네. 24 울트라에 들어간 핵심 칩 이거 네. 파운드리 해준 회사 어디입니까? 그게 TSMC입니다. TSMC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칩, 현재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칩, 그 설계한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거의 대부분 TSMC입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핵심 칩을 경쟁사가 만들어준 걸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적이 만든 심장을 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 넣은 것이죠. 이게 사실은 적이 만들었다라고 말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 1세대 모델, 지금은 3세대 모델이고 예. 1세대 모델은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만들다가 TSMC에 준 거예요, 퀄컴이. 왜 줬냐 하면 GOS 파동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휴대전화에서 갤럭시 S22였는데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일정 프로그램을 써서 강제로 성능을 낮췄습니다. 근데 열이 난다는 건 휴대전화에서 열이 난다는 건 단순히 부작용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열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 열이 나는 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되게 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삼성이 사과도 했었죠. 맞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무엇이 정확하게 문제였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건대 삼성이 만든 당시 스냅드래곤 칩이 네. 불량률도 너무 높고 발열도 너무 심해서 퀄컴이 다음 칩을 맡기지는 못하겠다라고 여긴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삼성이 의사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4년 전에 삼성이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이 파운드리 분야를
우리가 1등 하겠다. 신성장 사업으로 삼고 도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바로 그 2019년 시점부터 삼성의 점유율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그 갤럭시 24 울트라라는 폰에도 지금 네. 경쟁사의 칩을 넣었으니 삼성도 얼마나 지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라면 좀 피해 가야 되는데 삼성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좀 피해 가야 될까요? 이게 리더십의 문제일 것이고 큰 기업이니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 과정을 잘 못 넘습니다. 잘 넘으려면 M&A를 하든지 아니면 리더십 차원에서 어떤 결단이 나와서 좀 더 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사업 구조를 옮겨가는 그런 종류의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지난 10년 동안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삼성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중요한 회사입니다.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서 좀 더 삼성이 사실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것이 없는지 언론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적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大家都知道，韩国有三星共和国的称号，因为三星电子一直是韩国经济的核心企业，在半导体和智慧型手机等很多领域都做得很好。不仅在韩国，在台湾也容易看到三星相关产品，在全世界的市场上也很有影响力。但是最近几年，因为找不到新的发展方向，原有业务的增长也变慢了。三星正在面临一些困难，特别是三星一直想追汉台积电的计划，到现在还没有成功，这让不少的三星的股东感到失望。有不少的韩国人甚至开始投资台积电的股票。投资台积电股票的韩国人现在在韩国各种网站上一直强调有台积电的股票才发大财。各家电视台一直制作三星半导体、韩国半导体有关的各种节目，不断提醒相关工作者以及三星企业。但是三星半导体还是一样，只是一直说出各种计划，但是做不到计划，这让一些三星股东感到失望。应该说实话一点的话，许多韩国人对三星感到失望。这场竞争对韩国人来说，已经不仅仅是企业的竞争，这是一个很重要的问题，可能会影响到韩国的经济。所以大家都在关注三星会采取什么策略来解决这些问题。我是桑尼西。最近韩国新闻媒体大肆报道韩国人均 GNI 又输给台湾的内容。2023年上半期，韩国人均 GNI 又输给台湾。许多韩国人看到新闻报道以后，受到很大的冲击，因为韩国的 GNI 的关系，韩国的立法院里执政党跟在野党之间也开始激烈的冲突。韩国在野党议员拿台湾的国民所得有关的资料来不断批评执政党。我已经跟大家介绍过台湾国民所得20年来首次超越韩国以后，韩国受惠很大的冲击有关的内容。没想到2023年上半期也是韩国国民所得又输给台湾的关系。像台湾的 PTT、雅虎、Dcard 一样的韩国网站上的网友开始激烈的讨论。说实话的话，留言板已经变成乱七八糟，很像战场一样。其实现在我们韩国人还有韩国政府一直想进去世界先进7大工业国里的会员，也希望7大工业国变成8大工业国，或者变成9大工业国。在韩国网络上容易看到韩国经济、影视文化产业比意大利强有关的各种内容。我们韩国人在亚洲的话，只有把日本当成竞争对手，把日本当成设定超越的目标，然后不断努力工作，改进社会、交通环境、经济发展等等。不过20年前，我们韩国人并不是这样想。20年前的话，我们韩国把台湾当成竞争对手，但是2000年以后，韩国国民所得以及各种产业的表现，还有韩国各方面的产业，比如影视文化产业、汽车、家电、游戏、造船、重工业等全面起来。全面复兴以后，韩国人心里面的台湾2个字，就是台湾这个国家就不见了，再见了。不过这不是小看台湾的意思，很像韩国赢了班上的第3名的同学，那么下次的目标可能变成第2名的同学。不过没想到过了20年，韩国时隔20年被台湾超车国民所得的关系，在韩国再次瞩目台湾。其实，在韩国各式各样的新闻媒体大肆报道2022年台湾人均 GDP 超车韩国人均 GDP 时，许多韩国人虽然惊讶，
批评政府，但是不少的人还会说有可能汇率的关系、半导体的关系，所以输了输一次没有关系。也有人说2023年上半期的话，我们再紧台湾吧，你们不要吵架等等。不过没想到最近韩国新闻媒体又大肆报道台湾国民所得又赢韩国，而且差距更拉高。大家都知道我以前的话会介绍韩国网友的反应，就是介绍韩国网友的留言，但是这次的话我没有办法跟大家介绍韩国网友的留言，因为太刺激了。目前太多酸民来吵架的关系，我没有办法跟大家介绍，请原谅。其实我经营这个频道的时候，会看到有一些台湾人一直说台湾很烂，台湾只有台积电而已，其他都没有。但是我完全不同意这样的想法。台湾除了台积电以外，还有很多世界著名的企业，世界很有名的中小企业，很强的企业。许多韩国人也很爱用台湾产品牌，只是我们韩国人搞不清楚这是哪国家的品牌，因为台湾一直被有一个国家打压的关系，不太会宣传 Made in 台湾的关系。不少的韩国人不太清楚这是台湾品牌还是日本品牌。不过我们韩国人印象中，台湾品牌是保证品质的品牌。现在在韩国的许多企业也是，如果没有台湾企业的话，没有办法做出产品。我周边许多朋友、同事都喜欢骑脚踏车，他们都喜欢台湾，在韩国非常喜欢买台湾的脚踏车品牌或者零件。应该说不止韩国吧，全世界都喜欢买台湾产脚踏车或者零件。如果在网络上随便买脚踏车有关的产品，然后快递来家以后打开箱子，那么容易看到 Made in 台湾的零件。还有不止脚踏车，台湾有很多很强的产业，所以我的话并不会觉得台湾很烂。台湾人口、台湾土地、台湾的面临的环境下，台湾的表现已经非常好。因为台湾表现这么好，所以目前在韩国的各种电视台非常喜欢制作台湾有关的节目。所以我这次的话想跟大家介绍韩国最大的电视台 KBS 的广播电台介绍台湾有关的内容。韩国 KBS 电视台的广播电台介绍台湾的经济表现有关的内容，讨论主题是领先韩国的台湾经济，反观我们的未来呢？ KBS 的广播电台的这部节目这次邀请韩国的3位著名记者一起讨论台湾的经济，因为韩国的第一大电视台的广播电台介绍台湾的关系，也有受到许多人的关心。说来话长，我们赶快看一下节目讨论台湾经济的结构以及产业结构有关的影片吧。 타이완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만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쪽은 거의 다 하청 산업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또 경쟁력을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을이다. 슈퍼 을들이 많다. 뭐 팍스콘도 그 중에 하나고. 요건 좀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요? 사실은 이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타이완의 TSMC 부럽다. 그 외에도 야 팍스콘도 이미 대기업이 돼버렸네 이러지만 TSMC가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타이완이 한국을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저런 빅스타 기업들이 있다. 삼성, LG, 현대, 포스코 즐비하잖아요. 저희는 대기업이 많잖아요. 대기업이 이끌어가는 구조니까. 타이완이 그걸 부러워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저런 큰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다 작은 기업이더라 보니 그 개별 기업들이 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PPP라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그 GDP는 예전역에 타이완이 제일 높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높아요. 일본보다 높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게 높다는 말은 물가가 싸다는 얘기고, 그 말은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타이완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경제였는데 우리 이 한국의 경제를 부러워한 나머지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기업을 만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10년, 20년 동안 몰빵을 해가면서 스타 기업 키우기에 굉장히 골몰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SMC입니다. 굉장한 부양책을 써서 지금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타이완을 우리가 다시 부러워하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타이완은 굉장히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였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제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과 이제 타이완 비교하면서 분명히 제가 선생님이 칠판에 그러면서 외웠던 게, 한국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나라고 타이완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고, 사실 저는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TSMC는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훨씬 많을 정도고 타이완의 그 상장 시총 자체가 코스피보다 이미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타이완이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대기업의 수주를 받아서 성장했던 나라지만 지금은 각 하나 개별 기업의 사이즈가 뭐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만큼은 안 되지만 그 기업 하나하나로 보면은 중소기업의 사이즈는 예전에 졸업한 것 같고 강한 뭐 중견기업 혹은 뭐 그 이상의 기업들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 한 2,400여 개 되는데 대만은 한 1,70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시총인 타이완 시장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별 n분의 1을 해보면 각 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타이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타이완은 더 이상 중소기업에 의존한 나라가 아니다. 다만 아까 그 서영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부러워했던 이유는 타이완은 유일하게 약점이 제가 볼 때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자체 브랜드도 우리가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삼성전자, 휴대폰, 뭐 SK, 뭐 그다음에 조선도 있고 차도 있고 하지만 거기는 다 만들어서 남의 상품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그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거 일감을 주는 쪽에서 일감을 끊어버리면 그게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나라이긴 하죠. 저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타이완의 강점을 얘기하자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감을 끊으면 팔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표현이 되죠. 중소기업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당하고. 근데 이 중소기업을 늘 그런 식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도 그렇고 타이완의 중소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기업의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 두 개가 같이 가서 그렇지 타이완이 특히 그런 거 뭐 이런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하청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있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 부품을 사간다는 거죠. 타이완은 그런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죠. 桑米系，大家都知道韩国最大的公司是三星，还有三星最大的对手是台积电。如果大家来到韩国旅游时，打开电视可以看到介绍三星跟台积电有关的韩国节目或者报道的内容。所以现在韩国人都知道台积电是台湾的企业，也都知道台湾是半导体强国。更何况三星虽然常常公开表示5年内追得上台积电，几年内追得上台积电，但是其实我们韩国人都知道，都很明白三星跟台积电的差距多大。可能最近太多韩国新闻媒体或者太多电视节目介绍三星跟台积电的关系，大家都很了解台积电跟三星电子的差距以及现实的情况。不过我们除了台积电以外，其实不是那么多人很了解台湾有关的内容，所以最近韩国各种媒体以及新闻常常介绍台湾企业或者是优秀的人才有关的故事。最近的话，在韩国最容易看到的台湾有关的人才是黄仁勋、辉达董事长有关的内容。韩国媒体最近介绍 NVIDIA 辉达市值冲破1兆美元，成为全球首家兆元半导体厂，以及 NVIDIA 董事长黄仁勋在台湾台大毕业典礼时演说的内容也引起许多韩国人的瞩目。更何况最近韩国著名博士在节目上介绍黄仁勋、NVIDIA 董事长跟 AMD 董事长苏之峰有关的内容，也引起很大的争议。韩国著名博士在节目上强调，因为创造各种半导体技术的不少的人才是台湾出生的人，所以他觉得很可惜。他希望韩国也培养出这么好的人才。还有著名博士介绍黄仁勋 NVIDIA 董事长喜欢穿黑色皮衣夹克的理由。他表示，因为黄仁勋是台湾台南出生，台南天气非常热，所以他移民到美国的时候一定觉得很冷，所以他为了保暖身体，开始穿黑色皮衣夹克。好，我说到这里了。以下是韩国电视台节目介绍黄仁勋 NVIDIA 董事长跟苏之峰 AMD 董事长有关的内容，以及韩国人的看法。 기술을 만든 이 회사들 사실 무의 수율을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것이 대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만에서 이민을 갔어요. 둘 다. 자, 지금 젠슨 황 1963년 타이완 타이난 출신입니다. 켄터키로 이민을 갔는데 오리곤 대학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하다가 AMD의 설계 담당으로 들어갔죠. 그러다가 거기서 AMD 사람들끼리 나와서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죽 점퍼의 사나이죠. 왜 가죽 점퍼를 입느냐? 본인은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원래 저게 대만 타이난 사람인데 대만이 굉장히 더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는 선선하고 딱 우리가 살기는 좋은데 대만 타이난 출신이 살기에는 좀 추워요. 뭐 그래서 보온용으로 입는다. 예, 가죽 점퍼를 입다 보니까 아 이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준다. 그래서 아예 자기 상징으로 가죽 점퍼의 사나이다 이러는데 자, 이 또 한 명의 스타 지금 AMD가 엔비디아의 원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AMD도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이분도 대만 타이난 출신이에요. 서로 오빠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이분은 또 어릴 때 이민을 왔는데 미국의 MIT에서 석박사를 했죠.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다가 IBM을 거쳐서 AMD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원래 사업가가 아닙니다. 전문 엔지니어인데 여러 군데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스탁 옵션을 많이 받고 또 회사 경영을 하면서 그 지분을 늘려서 지금은 완전히 오너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서 출발한 재벌 총수가 아니라 순수 기술자로서 올라왔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다 이민 1세라는 점 자수성가를 했다. 이 대만의 타이난이라는 곳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대만에 있나요? 다녀오셨죠? 네, 가봤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디 가셨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는 관광지를 갔습니다. 뭐 대만에 갔다 와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예, 굉장히 휴양지를 다녀와서 예, 정확한 워낙 기억은 여행을 안 많이 나는데. 다니시니까. 네. 그 대만하면 혹시 이제 대만의 수도가 타이페이잖아요. 타이페이는 장개석 중국 공산당 정부에 친 사람들이 들어온 아주 근래에 한 7, 80년 전에 개척된 도시고요. 원래 대만의 중심은 타이난이라는 곳이에요. 대남이라는 곳인데 명나라가 망하면서 중국 청나라 여진족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리 한족의 피를 섞을 수가 없대서 저항을 한 정성공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만의 국부죠. 그 사람들이 타이난의 수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부여, 평양을 합해놓은 고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뿌리 인재들, 대만의 어떤 주류 세력들이 수백 년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산업 발전이 엔비디아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반도체는 대만 애들 세상이구만. 부러운 대만인들,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에서 성공하게 기원합니다. 대만 출신이라고 대만 기업들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네? 우리나라도 도심 세계 최초 자율주행한 적도 있었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네. 대만 지금 너무 잘 나간다. 일본 말고 대만한테 좀 배워라. 어느덧 시가총액 1270조 원 거부가 되어 나타났다. 대단하다. 삼성 힘냅시다. 대만 사람이라서 뭘 밀어주고 있단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TSMC랑 삼전이랑 점유율 격차나 봐라. 비빌 대상이 아닌데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중임? IT 분야는 지속적인 기업의 혁신과 인재 양성이 답이다. 삼성전자 화이팅! 국제 사정이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며 우리만의 기술 우위를 추구하길 기원합니다. 삼성보다 TSMC가 잘난 것보다도 대만 TSMC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삼성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를 대만보다 더 잘 갖춰야 해요. 대만 출신 반도체 기업가들이 포진하다 보니 이래저래 대만인 TSMC를 밀어줘. 반대로 한국인들이 AMD나 엔비디아 대표라면 같은 능력일시 한국 밀어주겠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자국 엔지니어를 빨리빨리 키워야 돼. 저 나라 대만은 반도체 제작 생태계가 완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 선발이 아니라 의대 간다는 거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공계 처우를 개선하든지 의사 처우를 박살내든지 두 개 중 하나는 해야 국가 산업이 산다. 맨날 의대만 가려고 발악하는 한국 희망이 없다. 중국, 대만계가 미국 IT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대표가 엔비디아, AMD, 유튜브, 야후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한국도 정책적으로 이공계를 키워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IT 전문가가 최고로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풍토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이 설계, 장비부터 시작해 제조까지 넘사벽이 되어서 작은 나라지만 한국 없인 세계 경제가 올스톱 될 수 있는 최강의 강소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만이 진정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 같네요. 부럽습니다. 부럽다.
10여 년 전 세계 금융위기 뒤 대만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해서 한때 늙어가는 호랑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쌀 반도체를 앞세워서 다시 포효하고 있는데요. 올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재작년보다 8% 가까이 줄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늘었지만 환율 급등 탓에 달러 환산값이 줄어든 건데요. 환율이 우리보다 덜 떨어진 대만에도 20년 만에 역전당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대만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3,565달러로 우리보다 900달러 이상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비슷하지만 대만 달러의 가치 하락폭이 원화의 가치 하락폭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大家好，我是桑米西。在韩国，每个礼拜都报道对台湾有关的一个消息，就是台湾跟韩国人均 GDP 比较的内容。韩国人均 GDP 从2004年超车台湾人均 GDP 以后，韩国政府推出新的计划，就是超越日本。不过到2023年，居然韩国人均 GDP 从2004年以后首次被台湾超车。这个消息在韩国每一家新闻媒体每个月报道以后，在韩国引起很大的争议。许多韩国专家以及许多韩国电视台节目，或者许多韩国的国中、高中、大学的老师、教授，也目前跟学生认真介绍台湾的经济发展，台湾的半导体产业，或者是台湾的中小企业。为什么呢？就是台湾人均 GDP 超车我们，超车韩国，台湾半导体赢韩国，美中贸易战，中国跟台湾的关系持续紧张，台湾海峡对韩国的重要性的关系，所以现在韩国再次开始瞩目台湾，再次开始对台湾有很大的关心。当然，目前韩国不只关注台湾经济有关的内容，目前许多韩国人也很喜欢台湾的文化、美食、产品。所以在韩国如果有举办台湾有关的活动的话，人气爆发。现在也许多韩国人去台湾旅游，在韩国 YouTube 上或者在网站上容易看到去台湾有关的影片或者新的。大部分的韩国人去台湾旅游以后，回国以后说值得去台湾2-3次也不会腻。但是还是最多人关注的消息，当然是台韩经济有关的消息。韩国最大的电视台 KBS 广播电视台节目邀请韩国 KBS 电视台最著名的记者来讨论台湾超越韩国人均 GDP有关的内容。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만 타이완에 따라잡힌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최근에 발표됐던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타이완의 1인당 GDP가 올해는 아마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1인당 GDP가 예. 타이완이 대만이 잘 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타이완이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03년에 우리나라가 역전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낮아졌습니다. 예. 2003년 이후에 계속? 네, 19년 동안 낮았었는데 19년 만에 만약에 따라잡히게 된다면 따라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예. 其实许多韩国人看到台湾人均 GDP 超车韩国的消息以后，感到很大的冲击，因为其实许多韩国人，应该说蛮多韩国人不太了解台湾的关系。我从2015年第一次去台湾的时候也是，因为我的手机有问题的关系，跟手机公司讲电话。那时候我跟员工谈到我去台湾旅游的事情，那时候手机公司的员工居然跟我说，好羡慕去台湾，去台湾可以骑大象吧。这句话到现在我还是忘不了。在韩国，好像从2014年有一部节目叫《花样爷爷》播放以后，许多韩国人开始关注台湾。然后疫情爆发以后，也许多韩国人开始关注台湾的各种企业以及文化。到2023年，现在的话，许多韩国电视台制作各种节目的关系，蛮多韩国人开始慢慢了解台湾。所以我希望韩国人透过各种影片更了解台湾。好，接下来的内容是 KBS 记者介绍最近台湾经济成长的秘诀，以及台湾蔡英文总统推动的政策有关的内容。 최근 3년 실적이 좋았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무려 6.3%였습니다. 타이완. 6.3? 6.3. 와. 예.
그리고 예. 코로나 첫 해였던 2020년에도 3.4%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이때는 대부분 나라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이 왜 이렇게 잘했느냐 하면 결국은 방역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방역을 잘했지만 타이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 실적이 좋을 정도로 그랬죠. 방역을 잘했고요. 예. 이 경제 성장을 최근 3년 동안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을 잘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성장에 도움을 줬습니까? 예,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여성 총통이죠. 그분이 집권하면서 많이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분은 진보당 출신인데 불구하고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예. 많이 도입을 했고 특히 그 타이완이 중국하고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으로 건너왔던 자국 기업들을 다시 리쇼어링 시키는, 다시 되돌리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이런 용어가 그렇죠. 많이 나올 정도로 예. 우리나라도 좀 자국을 비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처럼 타이완에도 귀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신섬. 귀신섬? 네, 타이완은 귀신섬이니까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자국 국민 내 그런 자조적인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서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고요. 타이완에서는. 그리고 또 중국으로 기업들이 넘어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예. 저임금 상황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자국을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차이잉원 총통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인당 GDP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最后影片的内容是台积电有关的内容。在韩国各种节目谈到台湾经济的话，一定会出现一家公司，就是台积电。这次也是 KBS 记者介绍台湾半导体、台积电跟台湾经济有关的内容。 TSMC가 타이완하면 떠오르는데 네. TSMC의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타이완의 수출이 40% 정도가 반도체거든요. 예. 반도체 의존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TSMC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세계 점유율이 56% 정도를 TSMC가 차지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한 10% 조금 18% 정도를 차지하면서 2위를 가고 있는데 상당히 격차가 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벌어졌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랬기 때문에 TSMC 주가가 또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요. 예. 大家好，我是桑米系。大家如果想到韩国的话，会想到什么呢？我以前在台湾做韩文家教的时候，还有去淡江文化大学语学堂上课的时候，许多台湾朋友和世界各国家的同学说，听到韩国马上想到韩国的 K-pop。电影、韩剧、衣服、打扮。那么我们韩国人的话，听到台湾，想到台湾的话，会想到什么呢？比较年轻的韩国人的话，首先会想到台湾美食，因为韩国的各家电视台节目的综艺节目非常喜欢制作去台湾旅游的节目的关系，比较年轻的韩国人非常喜欢吃台湾美食。不过年轻比较大的韩国人，或者男生，或者开始上班的30岁的人。或者40、50岁以上的人的话，想法又不同。年纪比较大的韩国人的话，首先会想到台湾企业、台湾的半导体、IT 产业、脚踏车等等。也有一些人会说，听到台湾会想到台韩断交、蒋介石、蔡英文、李登辉、张经国，或者我们是兄弟之棒这句话等等。最近韩国媒体、韩国电视台节目很喜欢制作对台湾有关的2个消息。第一个消息是台湾半导体有关的消息，台积电有关的消息。第二个消息是2024年台湾总统大选有关的消息。因为现在两岸关系持续紧张，也会影响到韩国的经济以及外交，所以最近许多韩国人很关心台湾政治。这2个消息中，我今天想跟大家介绍台湾半导体有关的消息，因为政治消息比台湾企业消息更敏感的话题的关系，请原谅我。韩国有一家新闻电视台叫 연합뉴스 的节目，介绍台湾半导体有关的内容，引起许多韩国人的瞩目。这部节目邀请2位韩国半导体领域的著名教授以及博士一起进行讨论台湾跟韩国半导体有关的内容。 반도체 한파에도 굳건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만의 TSMC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사실상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비록 최근에 3월 매출은 지금 조금 꺾이는 양상이 있지만 글로벌 내에 가장 선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TSMC의 성장은 대만 경제와 직결된다는 면에서 한국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글로벌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반도체 생산, 설계, 고공정 생태계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의 TSMC 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그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다뤄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首先，韩国的半导体著名教授以及专家仔细介绍台湾半导体的发展过程。 80년대의 반도체라는 것은요,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산업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만에서는 ITRI라는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많은 인재들을 갖다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자유진영에서 들어왔던 노동 활용을 통한 그런 제조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진 시점이고요. 그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산업을 집중해야겠다고 대만 정부가 이제 체질 개선을 한 거죠. 산업 구조 개선을.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됐다. 第二，节目介绍韩国有综合半导体公司三星，但是韩国半导体的环境还是比起台湾不完善的理由，也介绍目前台湾政府培养半导体人才有关的内容。 라는 업종 자체가 이제 TSMC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테스트 회사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패밀리스라든지가 쭉 같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TSMC 모델이 아니라 IDM이라고 해서 전반 생태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원님? 말씀하신 팹리스, 제조 그리고 구공정 이게 모두 한 겹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큰 거지 생태계가 주변에 구축되진 않은 거죠. 그게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만큼 육성하는 부분들이랑 관심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전자, 앞서 말씀하신 그 위탁 생산이라든지 대만의 사실 주요 산업이라는 게 다 그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또 관련 교육도 이제 대만의 반도체 센터에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협회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단시간, 장기간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죠. 第三，台湾没有像韩国一样大企业，但是半导体的环境为什么这么完整？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은 대만은 기업 특성상 그걸 서로 분담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대기업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태계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주위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니고 대기업이 중심에 있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끼리의 연합 그리고 TSMC도 그런 뭐 중소기업으로서의 다른 중소기업을 같이 육성시켜준다는 그런 이제 기업 문화의 차이가 또 하나 있다고 봅니다. 第四的内容是跟中国有关的内容，因为中国的半导体产业也是一直成长中，所以主持人跟半导体专家询问中国的半导体技术如何。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지금 이 장비의 대표 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 그래서 화웨이 지금 DUV는 이제 국산화가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뢰 가능한 말인가요? 그렇게 쓸 만큼 생산에 쓸 만큼의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나와가지고 돌다 보면은 이게 품질이 좋아지면서 쓰이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경쟁자로 봐서는 두려운. 大家如果想知道真正的韩国的话，或者大家想知道真正的韩国消息的话，请订阅我的频道。